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헷가닥 하는 거야. 저번에 그 왕이지 특집을 하고 아마 그 서론 뒤에 거 좀 안 했었죠, 그죠? 왕이지 할 때 저번에도 그 뭐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왕이지를 왜 자꾸만 왕이지라고 하는가? 왕이지가 글씨를 잘 썼나? 모르겠어요. 잘 썼. 근데 거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지. 왜 나보고 자꾸 나 천재야 천재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천재가 된다며. 자기 체면을 본다.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누굴 자꾸만 그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추앙하게 되면은 뒤에 추앙이 돼. 그러니까 왕이지를 그렇게 추앙했기 때문에 물론 괜찮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 이름도 있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또 왕이지를 제일 이렇게 띄워준 사람은 두 사람이야. 하나는 당태종이고 하나는 그 송가정. 근데 재밌는 거가 송가정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도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본 바에 의하면은 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송가정이 당시 그 행적이 좀 자세하지 않아요. 송가정이 어떤 사람은 과정이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정이 자고 손걸레라고 하거든. 건네가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게 그거부터가 좀 헷갈리고 행적이 자세치가 않아.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썼다고 그러지만 잘 쓴 거는 남아있지 않고 오직 서버만 남아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름을 빛낼 뿐이야. 근데 그 당시 그 정도 했었으면은 이름이 좀 많이 남았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어용 서예학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그 어용도 참 제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좀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되니까 잘라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잘라서 하지 못하냐면은 그 자르기까지에는 많은 그 안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가 꼭 옳은 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 전에 말했던 사람들도 그게 꼭 옳은 것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면서 주저주저 이렇게 하는 거가 좀 그런 뜻이야. 어용이라고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체제에 그거를 잘 수용하고 그걸 잘 살려서 높게 보려고 했던 그런 충정심이 있다고 하면 그 어용학자지만 좋은 쪽이잖아요. 그치? 제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완용이 꼭 역적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때 만약 이완용이 미국한테 팔아먹었다고 치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때 존립이 어려우니까 외국 세력이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강한 어떤 누구한테라도 의탁하고 해야지만 될 형편이라고 했었으면은 프랑스나 미국이나 했었으면은 지금 여러모로 달라졌겠죠,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때 일본이 강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일본한테 했기 때문에 일본 매국노라고 해서 지금 친일파들을 안 좋게 보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 아까 프랑스, 미국이라고 했었으면 뭐라고 그랬어? 하는 생각이 그건 가정이지만 역사는 가정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 이거 내가 나가서 이런 얘기하고 나면 뭐막 맞아 죽게 딱 알맞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볼 때 큰 결정과 이런 걸 할 때는 비록 나중에 큰 결정이 결정에 따라서 안 좋으면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좋은 쪽으로 얘기하지만 큰 결정을 해서 저기 할 때는 적어도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반장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했다가 또 안 이렇게도 하고 그랬었지만 보면은 안 했었을 때는요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말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내가 만약 반장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 내가 나쁜 놈이라도
하물며 나라를 책임지고 저렇게 하고 했었을 때는 백성과 몰려가서 역사에 남을 거 등등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한다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지금 송과장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좀 내가 불티만 거예요. 그 정도 잘났고 후세에 이렇게 이름을 남겼었으면 행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적은 다만 그 자기 친구인 그 누구냐 그 소범가 그 사람의 묘지명 써준 거밖에 없어. 이렇게 행적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 묘지명을 써주고 했다는 거는 친한 친구니까 써줘서 물론 진실된 것도 있지만 어떤 사실을 봤었을 때 친구니까 좋은 쪽으로 써준다. 같은 이런. 그러니까 꼭 믿을 수는 없어. 역사에 기록이 있으면 모를까.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못 하겠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후회가 돼. 자, 이런 거 봤었을 때 다시 원적으로 가서 황제가 된 그 당태종이지만 당태종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저 태종하고 비슷한 사람 같아요. 당나라를 일군 사람은 당태종이야. 조선을 일군 사람은 태종이야. 이성계가 있지만 이방원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관점이. 그러니까 당태종이 그렇게 하고 샀었으니까 아주 그냥 그 천하의 그 정관지치 정도 이 정도 하니까 그때 당태종 말이 한번 당태종 그 능 서안에 있었을 때 한번 갔는데 어마어마해. 그리고 거기에 정말 그 세계 각국 사신들이 이렇게 온 건데 모가지들이 다 잘라져 있어. 근데 거기에 고려 보장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다 하나하나 보니까 뭐 별 뭐냐 유럽인들 뭐 이렇게 복장들이 다 있잖아. 지금 그걸 민속학에서 연구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세계 실크로드를 한 거지만 동양을 안 하죠.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는 것처럼 여기는 실크로드로 통하는 것처럼 당태종이 그 정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태종 말을 절대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거기에 부응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 송과정이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태종이 왕의지를 서성이라고 놓은 거거든요. 그러고서 왕헌지를 아들인 왕헌지는 상대적으로 서성으로 놓다 보니까 왕헌지를 형편없이 까요. 나중에 또 나오는 거 보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그거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순신하고 원래 원균하고 저 자아문에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원균이 선배야. 그때 이제 유성룡도 있고 그래서 동네 맨날 싸움 이런 전쟁 노름하고 그럴 때 사회 유성룡하고 이순신하고 가까웠고 원균은 굉장히 용감해서 항상 대장 노릇했고 이순신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그런 쪽으로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 원균이 이순신이 나중에 크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균이 그때 더 높았었잖아. 여기는 좌수장군, 뭐 우수장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경상 저기고 여기는 전라 뭐 이렇게 해서 급작이 더 높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비겁했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을까? 우리는 이순신 쪽으로만 보고 거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균은 그냥 역적식으로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성일 뭐 있잖아요. 김성일 그 임진왜란 때 안 쳐들어온다고 뭐 얘기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언제 한번 대학원 저기 다니면서 김성일 집에 생가 집에서 MT를 한번 한 적이 있어. 굉장히 넓고 안동 저기였었는데 지금도 그 경치가 좋은데. 그래서 그 자손이 그거를 지키고 있는데 집이 넓은데 이게 안 나온대요. 거가 좀 그때는 찍혀져 있어서.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나오는데 그걸 처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들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탯줄을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태묘 거기도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억울한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연이 다 있다고 하면서 그 문서 쭉 내려오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20년 정도 지나서 김성일이 그런 자격이 없어서 김성일은 무죄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 전에는 김성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김성일이 그 여러 가지 조항이라든가 이런 거 봤었을 때 거기는 보사고 저렇게 해서 정사가 말해야 되지 그 사람은 발언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다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 그 신문에 크게 나오고 그거 읽고는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학자니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거를 연구를 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 나면 또 판결 난 쪽으로 봐서 아 또 그 사람은 또 충신이라고 그런다. 그전에는 역적이고 그 나쁜 놈 우리 배울 때도 그랬었잖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가 얼마나 험한 거야. 괜히 그거 하나로 사람 그 집안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우울하게 살았어.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걸 계속 지켜져 있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 거야. 아 이래서 참 사람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근데 다시 원점으로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많았어. 내가 말하려고 한 것은 왕의지를 높인 것은 당태종하고 그 서보 송가정이라. 근데 당태종은 높일 수밖에 없는 거가 당태종 글씨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또 보면 또 나오겠지만 당태종 글씨는 왕헌지를 배웠어요. 글씨체가. 근데 당태종은 천하의 황제잖아. 황제가 제일 할 일은 그 충효라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아비를 높이고 야지 자식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값이라든가 저기 한다고 그랬었어. 왕의지가 이름도 없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왕의지를 높인 것 뿐이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때 왕헌지를 높이고 그랬었으면 지금 글씨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더 활발해지고 이런 거가 이제 표준이 되지, 그지? 이런 거는 역사에 없어. 이거 저 사서에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 전까지는 왕헌지 글씨를 더 추종했거든 사람들이. 활발하고 더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 역사에 나와 그런 거지. 제 이야기 알겠어요? 네. 그러는데 그 서부에도 제일 먼저 처음에 시작이 사연론인데 거기에 그 네 사람을 들면서 종려, 장지, 왕의지, 왕헌지를 들면서 왕헌지가 왕의지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이유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한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 뒤에다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포세신의 예주쌍집에 보면은 그거를 형편없이 까. 당시 저 진나라 때 뭐라 그럴까 풍속과 뭐 이런 거를 저렇게 해가지고 감히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야. 낫다 아버지 글씨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기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가 한 예를 들었는데 환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환현이 나중에 황제 되고 그 사람이 최초로 이제 간독을 없애고 종이를 쓰라 이렇게 반포를 했던 사람. 물론 나쁜 사람이죠. 황제가 갈아 마시고 그 아버지가 환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진 때. 그 동진 때 그래가 나중에 환현이 정권을 나중에 뺏어 가지고 했는데 패망되겠지. 죽었었을 때 그걸 다 가지고 강에 빠져 죽었어. 서화를 그렇게 많이 저렇게. 환현이 관한 부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환현이 이렇게 전쟁을 저가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겨울에 전쟁을 하는데 어디 머물러 그러는데 중국말로 따뜻한 술 좀 내오라. 그럼 따뜻할 술이 따뜻할 온자에다가 술주자야. 그 아버지 이름이 환온이야. 온주 나게 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환현이 그 말을 듣고 우는 거야. 왜 우냐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때 동진 사회고 저렇게 사대부 사회고 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왕헌지가 그렇게 다 지어낸 말이다. 또 잘못 저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주상 집에 낱낱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서부의 잘못 이런 거에 대해서 쓴 게 있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역시 공부는 정말 다각도로 해야지 한쪽으로만 하고 어느 말만 듣고 난치한다든가 그걸로 결정을 해서 그냥 인사동의 모습 그 소문을 낸다든가 이것은 정말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많이 좀 알아질수록 무서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신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저걸 신체를 만들었다 그랬었으면은 좀 뭐라 그럴까? 지금으로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했었지만 그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야. 건방진이 저거 작품을 좀 시간 저렇게 해서 했는데 저거보다는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안정돼 있고 왼쪽 오른쪽 거 저거보다 조금 가벼우면서 변화가 있으면서 침착하게 썼어. 아무튼 뭐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서 제가 저걸 쓴 목적이 이런 거야. 왜 웃어? 이쪽은 더 좋다고요. 아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낫다고. 그래. 나서 이랑저랑 상의하고서 같이 저렇게 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그만 썼는데 왜 썼냐면 더 이상 발전의 어떤 변화 여지가 없는 거야. 그 완성 작품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작품을 이렇게 완성한 거가 보면 거기 그 정도 나왔었으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생각과 뭐를 해서 새로운 어떤 갖다가 뭐를 생명력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저기서 더 쓰면은 글씨만 공교해질 뿐 정신머리는 안 나타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거를 내가 꾀한 목적은 첫째, 여태까지 한글은 아름답고 예쁘고 뭐 그냥 그 여성적이다 라는 말을 불식시킨다. 이게 신체의 개념이라는 뜻도 있어. 두 번째, 한글 필법으로 보지 말고 한문 필법으로 보지 말고 서예 필법으로 봐라 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가 됩니까? 글씨 쓴다는 관념으로다가 봐야지. 한글 쓴 사람은 저거 이거 한글에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본다? 한문 필법은 한문에 어떻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제는 한글도 좀 더 심차고 변화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전 선생님이 저거 이는 그래서 간격이 넓다고 그랬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 조금만 해서 그 덜만 나타나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소화를 시킬까 많이 노력해가지고 좀 그렇게 했어. 그렇게 보여요? 아무튼 그러니까 왕이지가 종래에 그렇게 썼던 그런 서체에다가 연미한 쪽으로다가 질박한 종류의 이런 질박한 것을 버리고 연미한 쪽에 이렇게 해서 필법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필법을 강조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필법이 어떻게 쓴 거 이런 거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읽어보면 재밌을 것이겠고 해서 그걸 새로 서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신서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신서체는 행서, 초서, 해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서체, 신체 반대말은 구체죠. 구체는 그 외 전서, 예서를 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서에서 주로 종려 예서, 종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에 이 사람이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반항이 있다고 기존 세력에. 그러니까 말년에는 다 인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변화를 주고 활발하게 쓴 거가 왕헌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저렇게 썼는데 저런 걸 누가 포인트를 보고 조금 더 새롭게 변화를 나타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글씨 쪽으로 날 거라. 그럼 그 사람이 추앙받게 되는 거가 당태종 이전까지 왕헌지의 대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당태종도 왕원지 글씨를 배웠었지만 막상 추존하려고 그러니까 왕이지가 걸리지. 자기가 황제가 아니었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황제잖아, 그치? 어디 황제가 충효를 가리키면서 하는데 아비를 내비두고 아들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면 우습잖아, 그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런 공로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하는 얘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안목으로 객관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하고 지금 말한 것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 감히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 겁나서 못해요. 내가 유순신 장군보다 더 잘 싸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런 말이 어딨어. 그러고 난 저기도 웃겨. 그 누구지? 그 만세 잘 부른 유관순. 내가 그 북면인데 북면 바로 그 다음 이렇게 다음 그 운마을이 병천이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그때 만세들 불렀다는 걸 좀 봤다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했더니 그 병천에서 그때 막 아우네 장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등등을 물어보고 막 했어. 그리고 내가 유관순 사진을 찍힌 거를 나는 뭐 이렇게 문화재 의원할 때 뭐 할 때 보면 어디 곳곳에 그런 것이 좀 많아. 유관순이 그 선교사고 찍은 거 아니면 뭐 학교에서 찍은 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기골이 커. 크고 등치가 좀 있고. 난 저기보다. 부드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여자한테 내가 그 말을 좀 그렇게 봤었을 때 그 당시 이화 고녀를 이화 여전 뭐라고 하나 그때 여자군요. 아니 여전이라고 여전이라고 그랬을 거야. 이화 여전을 그때 썼으면 그때 선교사가 막 저렇게 차려가지고 처음에는 거기 학생들이 안 들어왔어. 더군다나 선교사가 차리고 거기 가지고 그 여자들 저 하고 나면 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원죄설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고 그러면 초경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양반들 그 행사하는 사람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들 하냐 세컨드 아니면 작부들 이상한 애들 그렇게 그런 애들 처음에 모은 아니면 학교가 안 되니까 양반 자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도 알죠. 유관순 맞아. 적어도 점잖은 양반집 교수와 저렇게 하고 나면요 그렇게 꽥꽥대고 악다구니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올바른 사고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렇다고 나쁘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야. 저는 좀 시각이 좀 그런 식으로다가 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그래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잖아. 안 그러면은 속아 넘어가. 그 대중적으로 해서 그럼 학자라는 거가 필요 없는 거지. 학자가 아니지. 넘치겠다. 얼음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한 세 가지 점에서 왕의지를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왕의지의 그 영향은 한번 그렇게 매겨놨으니까 상당히 좋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박정희가 이순신을 영웅시 안 해놨으면은요 애국심 같은 거 없어져. 안 그러겠어? 영화 무슨 거기에 관한 영화들 이것도 많이 흥행하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거 생각 안 나요? 그 6.25 아니면 그 전쟁 영화 해가지고 인민군 뭐 이렇게 해서 때려잡고 막 그러고 막 박수 치고 막 그냥 이런 게 그럴 때 애국심이 나오거든요. 그 영웅을 만든다는 건 애국심을 고착시키고 하니까 그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옳다 그러다는 그 다음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왕의지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그때 요거까지 했었나? 요거는? 요거는 뭐 한 거 뭐 하나는 했던 것 같은데. 요거 했었죠? 네. 했어요. 요거 했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했나? 그 위에 것만 했었나? 첫 번째 거 했어요. 어? 첫 번째 거 했어요. 글쎄 첫 번째는 한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봐. 부욕사자 성건 연무 응심정사 예상 자형 태서 언암 평직 진도 영 근매 상현 의제필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제필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의제필선 이거를 많이 써. 근데 처음에는 의제필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선이나 전이나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이렇게 논문 같은 거 쓸 때 원전하고 이렇게 다르잖아, 그죠? 연후 작자 야 평직 상사 상여 산자 상하 방정 전후 재평 차 불시선 단득기 전파이. 아마 이거 읽고 찔리는 사람 글씨를 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연은 물론 갈다 그런 것도 있고 하고 그러지만 벼루연자로 많이 써. 그러니까 말은 먹을 가는 거야. 말은 벼루에 가는 건지 말은 먹을 가는 건지 글쎄. 저거 그게 그거 같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옛날에는 먹을 쓰지 않았었어요. 지금처럼. 그걸 쓰지 않고 옛날에는 먹가루 그러니까 수수깽이 같은 저 끓음을 해서 했던 이런 가루와 이런 거를 해서 이게 봉지 같은 거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쓸고 저렇게 할 때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그 벼루가 가를 필요가 없었지. 그러니까 가운데가 옛날 벼루는 가운데가 동그라서 이렇게 그걸 넣고 물을 타서 또 악유라든가 뭐 해서 좀 해서 아무튼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가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먹을 전 이렇게 그 정으로다가 만들지. 네모징계라든가 환이라든가. 그래서 그 먹을 쓰는 그 세는 단위가 환이야. 둥그란 자도 있고 요 환자 있죠. 이렇게 쓰는 거. 무슨 정환할 때 환 알약같이. 그러니까 둥글게 만든 먹도 있고 네모지게 만든 먹도 있고 그래. 처음에는 내가 둥글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벼루가 점점 이게 없어지고 연지가 생겨지는 거지. 우위가 평평해지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고 약간 뭐라 그럴까 연지가 없고 증린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벼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먹물통이 있고 연지가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만 이렇게 해서 가르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거가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방사후의 발전사와 어떤 특징과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은 사회를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저는 그게 연구를 했거든. 그 책도 냈어. 그래서 그 책도 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다 냈어. 그러면서 그 뒤에부터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벼루가 젖은 벼루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연이 좋다고 하는 거가 장계연이 그 깊숙한 이런 그 바닥에 그 노경에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건지고 저렇게 했으니까 얘는 물을 더 먹을래야 먹을 수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물을 안 먹는 거지. 근데 나쁜 벼루는 물을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단계는 바람 이렇게 있기만 해도 이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서. 그러고 안 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또 잘 갈려.
근데 지금 저 나오는 거는 다 신경이지 노경은 거의 없어요. 아무튼 그 벼루 종류도 다 이렇게 특징도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내가 져서 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말 들으니까 재미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벼루와 먹을 나는 마른 벼루에 먹을 갈고 이렇게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야 이게. 선건 연목을. 옛날에는 그냥 먹을 갈고 이렇게 뭐 이렇게 벼루를 보고 이렇게만 했었었는데 이 건자도 물론 갈 거는 없다. 마를 건자가 있었고 왜 마를 걸 썼을까? 아무튼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야. 한 글자 한 글자. 왜냐면 그때 당시는 저런 게 자연스럽고 썼던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때는 다르잖아, 그치? 지금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지. 응신, 그러니까 정신을 응자로 모으는 거고 정사, 생각을 고요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하고 고요히 하고 달라. 조용히 하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이런 상태가 이게 조용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산사가 조용하다, 산사가 고요한 거지. 그러니까 고요하다, 내 마음에 더 고요하다 그러면은 싹 가라앉아가지고 어떤 잡념 같은 게 없는 게 이제 고요한 거지. 조용한 거는 아니야. 조용한 거는 시끄럽다는 뜻이지. 그치? 그거의 반대말. 가라앉는다 이런 의미지. 그치? 그래서 그런 말 하나도 좀 생각을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지금 이게 먼저 글씨를 쓰려고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데 머리 조용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예상, 미리 생각한다 이런 거. 미리 자영을 생각하는데 자영의 대서나 크거나 작거나 또 어느 우러르고 어느 눕고 우러르고 평평하고 고든 거, 또 진동 떨치고 움직이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서 염근맥 근맥은 뭐 근력 맥락이 있죠. 어떤 근맥 맥락이죠. 흐름 이런 거 이러한 것을 서로 연결할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먹 갈면서 나도 옛날에 먹을 그렇게 수태 많이 갈았지만 처음 먹 갈고 나면 잡념만 생겨 싫어. 그거 더 무슨 뭐 잡념을 없앤다. 잡념이 더 생겨.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서 먹을 안 가나봐서. 나 때는 저 먹을 전부 다 갈았을 때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 먹 가는 기계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할 때인데. 최근에 이제 물이 좀 잘 나와서. 아무튼 내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더라고. 근데 한참 나중에 가다 보면 무아지경이 생겨지고 그때도 모를까 그 전까지는 그런. 그래서 의제필선 그 뜻이 그 붓 앞에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뜻이라고 했었을 때 이 뜻이 뭐냐라는 거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지의 가장 중점은 유의야, 유의. 제가 그 작품도 했었다고 그랬었잖아. 유의 한번 보여줬었죠. 안 보여줬어? 옛날에 한번 보여줬었잖아. 그래서 유의 내가 옆에다가 뭐라고 썼었잖아. 그러니까 왕의지가 중요한 건 이런 유의라. 그러니까 왕의지는 자영 이런 것보다도 유의를 더 강조했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것이 비다 한 연후에 작자 글씨를 썼다.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의제 필선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제 필선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선자. 지금 우리는 그 서예 용어로는 의제 필선이라고 그래요. 의제 필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여러 가지가 말이 있는데 아까 같이 의제필선이라는 건 그 뒤에 이게 아마 이랬던 것 같아. 그 의제필선의 그 반대말은 뭐겠어요? 의제필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선후가 되니까 그때 발음 이런 걸 해서 후대에 의제필선이다 이렇게 서예 용어가 나왔지만 이 출처를 처음에 조사해 보면 왕이지까지 올라간다 하는 얘기라고. 그때는 의제필전이라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전도 후가 되겠지, 전후가, 그지? 그러겠지만 그 전에는 의제필전인데 그게 뭔가 발음이 안 좋은가 보지. 의자비시에, 의자비체, 비체. 너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자비체, 이자비시에, 비시에 필선이 조금 더 부드러운가요? 얘들이 아마 그런 걸 많이 고려해. 왜 그러냐면 특히 이게 사자, 성어, 사자 이런 거 저기 볼 때요, 이 음음 같은 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음음과 그리고 억양 그리고 또 듣기 좋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뜻을 가진 비슷한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이제 발음이 좋은 걸로 하나. 그것도 생각하죠. 특히나 문자를 가지고 노는 데에서는 그런 거, 그리고 또 뜻도 생각하죠. 한시 의문적으로 봤을 때는 의제필선은 전부 다 측성에 해당하고 전자가 들어가면 평성이 하나 들어가서 평칙으로 따질 때 한시질 때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그렇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이런 거가요. 글 쓰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죠? 있는데. 그렇잖아. 이게 문화로.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가 문화로. 따라서 이런 문화가 높으면 높을수록 글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지. 직접 도움이 안 돼. 따라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자외 공부 이렇게 자외 공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외 공부가 없으면 글씨 그거는요 글쟁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논하는 건 맨날 예쁜 애 안 짓네, 뭐 법도가 많네, 뭐 그건 글쟁이가 논하는 거야. 격 이런 거 안 따지잖아, 그죠? 지금 가만히 내가 말하는 거 보면은 꼭꼭 찍어줘서 그렇지, 그렇죠, 실제. 만약 그것을 격조가 있는 문인들이 그것을 감상한다고 똑같은 작품 만들었을 때, 저 글씨와 저 내용이 참 격조가 있고, 그 사람과 같은데, 저 흐르는 저 기운과 저 자태를 보소. 이렇게 말하지. 격이 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청나라 때 유의제는 전부 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서여 기인 글씨가 바로 그 사람과 같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한 송나라 때 하는 건데, 송나라 때는 논서급이냐 서예를 논하면서 그 사람한테 이르렀다. 근데 이 용어에 따라서 논서급은하니까 이때 강조한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서공기 그래서 서동파가 그렇게 서공기 강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서동파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주사 김정이야. 그러니까 걷다가 서공기 해서 자기는 저 문자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향 서공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이렇게 논소급이 된다. 근데 논소급이하고 이거하고 보면은 서역 기인이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야. 논소급이는 바로 서예를 인품에 논하는 거야.
그걸 똑같이. 따라서 여기서 파생돼서 잘못된 것은 인품이 나쁘면 글씨가 나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의 최고로 잘 비워주는 거가 바로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때까지 그렇게 해서 명나라까지 그러니까 명나라도 그때 문명이 발달되고 중화민족에서 그랬었는데 청나라의 모든 것을 이게 다 총정리하고 하면서 글씨를 잘 쓰는 것하고 인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렇게. 물론 우리는 인품이 좋고 다 그러면 좋지. 모든 게 좋고 붓도 좋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꼭 그것을 놓고 필연 관계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갖춰야지 될 덕목에 속하지만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라고. 그것보다 더 많고 더 풍부한 내용을 갖춰야지 되는 거예요. 사회에 관하면 거기에 인품은 하나의 요소밖에 안 돼요. 하다못해 국악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뭐 하는데 인품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품만 강조해? 그렇지 않거든. 그럼 인품하고 끼하고는 어떻게 돼요? 바로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요. 아니 끼는 기회지. 낮은 거고 많이 낮은 거고. 끼라고 하는 건 기회야, 기회. 낮고 높은 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선호도에 따라 다른. 글씨 자체가 쓰는 거에 끼겠지. 선호도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런 정도이라고. 그 나쁘다 그러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먹고 뭘 할 이런 것은 바로 그 사람한테 달려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는 봐. 다만 강조하지 마. 따라서 어른들이 자기 먹는 거 자기 혼자나 잘 먹어. 왜 자식들한테 강요하고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난 옆에 뭐 내 거 먹는데 막 이렇게 갖다 주고 말이야. 나 그냥 질색을 해. 나 못 견뎌. 왜 내 인생에 왜 간섭? 너나 잘 드셔. 그러니까 그거가 바로 아까 그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나도 나쁜 게 아니고 그 얼마나 우해주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의 그 모성이 아니면 또 기타 이런 거에서 정성스럽게 해서 그 마음에서 우해주고 아 이것도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좀 한번 드셔보셔가지고 선생님들 하나 다 이해해. 근데 나가 흔들려. 난 내대로 살고 싶고 내가 남의 인생에 맞춰 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내가 남한테 간섭하는 것도 싫고 저거 먹고 싶으면 내가 먹어보고서 내가 판단하는 거가 좋지 남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싫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보면 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꼭 같이 있을 필요고 만날 필요가 있어? 없어. 그 사람한테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니야. 이런 게 물 들어오기 싫어서 나요. 내가 다치기 싫어서.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생각해. 내가 먹고 싶을 때도 내가 저기 하니까. 어? 뭐래? 아니 뭐? 아, 여태까지 침묵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 어우 최고다. 그래서 본프리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글씨 배우고 공부한 이후로는 남의 글씨 잘 안 봐요. 옛날에 여쭤고 젊었을 때 막 읽어보고 그거 글씨만 나와. 오히려 볼 거 있으면 뭐 종려 아니면 유명했던
공부한 그거 보면 거기 한참 빠져 있고 그러면 그게 더 낫지. 현대사를 글씨 보려고 그러면 보면은 볼수록 이게 내가 써져져. 나도 모르게 나와. 그리고 이미 알잖아. 다 옛날에 저기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아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문제. 그러니까 나 혼자의 그 철학이야. 이런 게 좀 이해해 주시라고. 아니, 이해가 아니라. 어? 아니, 이해가 되는 거지 진짜. 그러니까 딴 사람이 그 안 하는데 꼭 그런다.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선생님은 그러냐고 꼭 그래. 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 사람.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필요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라고 그랬었으면 나한테 관계 있고 배우잖아, 그렇지? 그럼 더 이상 나랑은 얘기할 수가 없는 사이지 않는가? 그다음 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걸 한번 난 모르면 몰라.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났을 거야. 그래서 철든 쌤 뭐 이상하고 괴상하고 뭐 이상하고. 아 근데 내가 처음 왔을 때도 뭐 당신들도 처음에 얘기했었잖아. 뭐 인사동에 그런 소문이 많이 났었다고. 어? 아이 소문 났다고 그랬었지. 난 몰라. 우리 느낌.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는 많이 게 몰랐는데. 자 아무튼 처음에 그랬어. 그랬더니 보니까 오늘 뭐 강의 들어보니까 뭐 괜찮다고 어쩌고 그때 그 말까지 나왔어. 무섭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하게 너무 먼 선생님이었는데 조금 아무튼 그런 게 들었어? 네 그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고 나하고는 그런 게.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 뭐라 하는 거를 왜 내가 신경 쓰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무섭고 싫은 거야.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그런 거고 난 나지 뭐. 그렇게 했잖아. 점점 만나지도 않지만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 평평하고 고등이 서로 같거나 또 형상이 요 산자는 주판할. 물론 산가치도 산가치 주판할도 하고 산가치라고 하는데 저는 아마 산가지라고 그랬을 것 같아. 저거는 원래 주판할이라는 뜻도 되고 물론 산가지도 되는 건데 왜 제가 산가지라고 했냐면 옛날 나온 책은 주판할이라고 했어. 근데 주판할은 똑같잖아.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가. 근데 주판할을 보면 동글동글 아까 그랬었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내가 오늘 그 문화재 그거 하면서 박물 뭐 이렇게 그 하는 데를 그 한번 조사 나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진짜 산가치를 봤어. 그 시장 옛날에 그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저 했던 것들. 그 산가치가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보니까 나무인데 그 칠을 해서 아주 그냥 딱딱해. 그리고 요만하더라고. 그러니까 묶음으로 있더라고. 이렇게. 아 그때 저걸 보고 저게 피렉이라고 하면 저게 산가치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산가치는 길이 개념이 있잖아. 주판할은 길이 개념이 없고 이건 그럼 점이라는 얘기야. 그럼 똑같이 산가치도 있고 그랬을 때 산가치가 피렉 개념이 있으니까 산가치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산가치, 산자가. 주판할은 많이 쓰지만 지금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건 점에 가깝단 말이야. 피렉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나온 거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뼈아프게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나온 것들이 거저 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문제는 내가 이렇게 쓰면 이제 그게 쓰여지는 거가 문제야. 문제 될 거 없지만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말했지만 장치가 그래서 총총불급 뭐 총총불가 뭐 초사라고 이렇게 쓴 거가 바로 그거야. 남의 모범이니까. 저 글씨는 저 당분간 조금 더 내 마음에 들 정도까지만 좀 더 두세 장? 더 할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완성도를 좀 높여야지만 좀 저거 한 70% 정도? 그럴 정도 같은데 그거 이렇게 난 놓고 끊임없이 생각한다. 내가
아 그렇다고. 자, 아무튼 여기 뜨는 거에 사, 상하 방정 위 아래가 그 방정 방정은 내용받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를 하는 거고 전후 앞뒤가 또 가지를 하면서 평평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쓰는 거가 내가 보면은 외람되지만 군체것이라고 너무 똑같아. 지금 요 상 방정. 그리고 난 옛날에 그 행사 쓸 때 그때는 참 그 자세 이런 거가 저렇게 해가지고 행사는 칸을 안 접는다 이것은 내가 좀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게 딱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미줄에 이렇게 해가지고 참새라든가 아니면 꽃감이 걸린 것처럼 올방종방하면서 이 줄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거를 놓고 계속 이렇게 해서 요거에서만 변하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행기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면서 왕유지 이렇게 저것도 파는데 왕유지 것이 난정서도 이렇게 이런 거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에 이런 거 같죠. 미묘하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생각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개떡이야 개떡. 개떡 뭐 물론 맛있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 이거 환장하게 된 거야. 내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를 완전 그냥 이걸 끊임없는 금과옥적으로 삼고 그냥 남이 뭐라고 하면 막 야단치고 응? 그렇게 해야 된다고까지 하고 막 이렇게 썼었는데 얼마나 이 바보 같은 이 거냐고. 할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왕이지 난정서 그런 것도 분석도 안 해본 거지 제대로. 왕이지 난정서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간격도 넣고 지멋대로야. 그게 미묘해서 그렇지. 최고 법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불시서 이것은 글씨가 아니야. 다만 정과 행만 얻었을 뿐이야. 정과 필행만 얻었을 뿐이야.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한테 생각했었잖아. 네 가지 생각하라고 했었잖아. 서예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라. 첫 번이라고 했었잖아. 또 누구를 위해서 쓸 건가? 또 처음에 막히고 두 번째 막히지. 또 무엇을 쓸 건가? 생각도 안 하지. 하지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우선 서예라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그렇고. 아, 요게 또 요 중간에 그 뭐 더 달라 빠진 거가 있는데 생략한 거 있는데 그 생략한 거가 내가 얘기를 해주면 대충 이러한 내용이야. 그 종료 제자의 송익이 있었대요. 그 송익이 있었는데 송익이 나름대로는 글씨가 잘 썼는가 봐. 근데 송익이 바로 이렇게 이런 글씨를 쓴 거야. 아까 위에 말한 왕이지가 말한. 그래가지고 종료가 그냥 야단을 친 거야. 근데 일설에는 자기 그 뭐 제자인데 조카라는 말도 좀 있고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 그 송익이 감히 3년 동안 나오지 못한 거야. 무서워서. 아니 가면 야단 맞고 제가 그럼 뭘 했냐 그 동안에. 그때 왜 그 종료가 왜 그 종료 필법을 위탄 저렇게 해서 그 종료가 필법을 얻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송익이가 그것을 보고 쓴 거야. 3년을. 두흥불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쓴 거가 바로 지금 뒤에 내용인데 그것을 쓰고선 그 다음에 글씨가 낮아서 비로소 3년 만에 종료 앞에 나섰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거라. 여기야. 요 말. 그러니까 필법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법도 알지도 못하고 글씨를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죠? 모양만 그리고 앉아 있는 거지.
거기서 이런 말 듣고 그러면 꼭 그 사람들이 꼭 노래 한마디 하죠. 어떤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 노래를 못하니까 안 들리는 것 같다. 잘. 내가 노래를 잘했으면은 탁 이렇게 나올 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 자, 매작 1파 3과 절필 매작 1.3 은봉이 이지 매작 1 행화 열진지 배운 매작 1화 백균지 노갈 매작 1점 구봉추석 불절 철구 매작 1점 만세고등 매작 1방종 축행지 취 자, 매번 하나의 이 파가 참 어려워요. 물론 그 파가 가로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이 파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파 자체가 물결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글씨에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글씨에 파 물결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파를 딱 저걸 파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가로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파책에서 옆에서 이렇게 이것도 보면은 책핵이거든요. 책핵 가로액 0.8번 책핵인데 책핵에서 이 각도를 조금 높인 거는 파고 그러니까 거의 평에 가까운 거 그리고 낮춘 거가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책 이렇게 쓰는 거를 그렇게 같이 혼용해 쓰이지만 엄밀히 구별하면은 파하고 책은 조금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또 가로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가로액도 종류가 많아서 꼭 가로액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니야. 어떤 거는 늑핵도 가로액이거든요. 파액도 그렇고. 따라서 이 파는 모든 획에 물결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가로액이라도 평평한 거라고 해도 꼭 평평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쓴 거야. 애네보어에서 물론 가로액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야. 나는 처음에는 안 어려웠어. 왜 안 어려웠어? 몰랐으니까. 알고 나서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오묘한지 그 말을 그 많은 것 중에 최소한 10개가 있다고 쳐. 그 중에 하나만 알고 나는 하나 뜻만 알고 알았다고 하고 그것만 주장하고 9개는 생각도 못 하다가 나중에 턱턱 나오니까 숨이 막히는 거야. 그렇다고 이걸 학생들한테 이것도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참 평범한 거지만 진실과 성실이야. 난 몰랐었노라고 진실하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특히 선생이 문자를 해서 나 이거 틀렸었다 때 아니면 이거 말하는 참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 그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왜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난 이게 뒤에 이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못했고 했었고 여러분은 좀 잘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사단은 나 그런 사람 많이 못 봤어. 없잖아요. 어? 없잖아요. 못 먹어봤어. 왜 이렇게 단정을 줘? 없어. 그리고 이제 숨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나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어디 가서 절대로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걔들 자체가 안 될 텐데 많이 있고 그렇게 나한테 배우고 올바로 전파하는 저기들은 꽤 많은데 홍우이 자체도 그렇고. 예, 홍우이 선수는 아니요, 맞아. 근데 뭐 많이 있잖아. 아니 근데 보면 이렇게 선생님 레벨이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하고 나면 이젠 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 레벨 따지기 시작하고 나면은 정말 어려워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그게 족보거든요.
족보 형성을 언제부터 국전부터 따자? 한번 따자 볼까? 타지된 사람. 누가 선배고 누가 정말 그 어려운 얘기예요. 나이만 먹었다고 누구 한다고? 그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 주식하는 사람들 언제쯤 국전에 언제 했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 한이 없어. 내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지. 내가 무슨 뭐 사단을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어려운 얘기야. 매번 그 하나의 그 파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파를 이 사람이 쓴 것은 파를 넓게 봐가지고 쓴 거야. 이 왕이지. 꼭 그냥 그 가로액과 파책 이것을 놓은 게 아니라 파를 넓게 봤다. 넓은 개념으로 보니까 항상 3번 지나가면서 절필, 필액을 꺾는다. 그러니까 뭐 1번 저거는 내가 많이 줄을 참 많이 1파 3절이라고도 보통 1파 3절 많이 얘기하죠. 1파 3절. 그러니까 3번 지나가면서 필액을 3번 꺾는데 꺾는다. 따라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건 획도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씨에 사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그 옛날에 뭐 트로트 이부자 그거 보면 그 사람들 노래 한 사람들 보면은 뭐 애완이 이렇게 거기에 들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언제인가 그거 한참 유행할 때 그 연구소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는데 밤에 무슨 뭐 한밤에 젊은 애들 고등학생들 경연을 하더라고. 그 트로트 그 라디오에서. 그리고 걔들 들어보니까 걔들은 그 애절한 사연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매끄러워 이렇게. 옛날에 나 조미미 이런 사람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 제주도 사람이죠, 그 사람. 제주도 사람인가. 작부 출신이야. 작부 출신 해가지고 데뷔하고 싶은 사람. 서귀포를 아시나요? 뭐 이런 노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작부가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완이 이렇게 담겨서 거기에 묻어 나온다. 필액이 그렇게 나와야지 돼. 슉슉슉.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매번 그 하나의 점을 찍을 때 항상 필봉을 감추면서 쓴다. 그러니까 저건 뭐 장봉도 될 수 있고 얘는 함축적으로 얘기가 감춘다고 해서 감추는 거가 꽉 감추는 거가 있고 살짝 감추는 거가 있고 덜 감추는 거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해할 때는 너무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번 한참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초작고 썼는데 그 화학분 선생님이 이렇게 내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노봉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저 친구가 왜 그러나 하고서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전체 맛이 침착하지 않고 좀 뾰족한 이런 맛이 자꾸만 나타나고 뭔가 역시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 템포와 이런 거와 그에서 숨을 좀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너무 그냥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한테 다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바로 지금 여기 상음봉이 우지라는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매작 하나에도 가로액, 가로액. 지금 여기 가로액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이 파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를 굉장히 아까 보면은 파액이야. 넓게 본 거라고. 하나의 가로액은 열진지 배우. 진이 그 나열해서 그 구름을 이렇게 배열한 거, 벌린 거, 밀치는 거죠. 진을 나열하고 그러는데 구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름이 막 이렇게 밀쳐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 진을 이렇게 치면은 진의 그 막사들이 있죠, 그죠?
진해 막사가 대장고는 크고 뭐 일봉 사병은 좁고 뭐 보초는 이만하고 근데 이게 땅이라는 거가 있잖아. 땅 지평선에 이것이 얼망졸망 있다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구름이 둥둥 떠 있고 막 이러는 거 같은 거 아니야. 근데 연결은 돼 있고, 그지? 가력이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사연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매작 일과 매번 하나의 그 과, 이거 이 과자 이거 할 때는 영어 백균 서른근이 저 일균이라고 그랬었죠. 일균 곱하기 백균 몰라 4천근이 되는지 아무튼 이 쇠뇌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저거 할 때 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저거. 실제 그렇게 가면 표현이 안 나와. 여기도 한번 써봤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건 바르는 거지. 이게 할 때도 탁 놓잖아, 그지? 이렇게 놔야지만 이 글씨가 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 영화니 뭐 이런 것도 봐도 그때 뭐야 금시저 영화 봐도 이 편에 한 글자 쓰고 땀을 흘리고 막 이럴 정도로 써야지 되는 거야. 글씨를 그러니까 어떻게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취미야 취미. 내가 매작 일정. 그래서 매번 그 하나의 점 하는데 고봉 추석 높은 봉을 해서 추석 돌을 그 떨어뜨리는 거 이건 저번에 했었었죠. 굴절 그리고 그 굽히거나 절 끊는 거 이런 것은 강구 쇠갈고리처럼 해야 돼. 쇠갈고리 아주 단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강철을 만드는. 그래서 매적 일견 이 결자는 그 당길견이야. 당기는 거는 만세보드 오래된 그 등나무와 같다. 또 매번 그 방종하는 거야. 이렇게 막 펴내는 거 방종하고 하는 거는 요 좋게 발로 가는 그 취전 빨리 달려가는 거야. 발로 이거 달려서 빨리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변화도 있고 그냥 이게 움츠리기도 하고 뭐하고 이 속에서 얼마나 이게 동작이 이게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고 어떻게 하고 뭐 이걸 다 햇소리야. 성정을 죽이고 아유 그 얘기거리가 안 되나? 그러겠지. 물론 그거 하고 한문하고 한글은 달라서 한문을 그렇게 쓸 줄 몰라도 한글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근데 글 쓰는 거는 이치는 다 똑같은 거야.